4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주어진 단어는 alternative라고 발음하는데 이 단어는 타생어가 원래 alter라는 동사가 있고요. alter는 동사로 변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변경하다. 그 다음에 이 단어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 있는 동사가 alternate예요. alternate. 얘는 동사로 번갈아 가며 하다라는 뜻이에요. 교대로 하다. 번갈아 가며 하다. 또는 교대로 하다 이런 뜻인데 얘는 중요한 게 품사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 중요한 뜻으로 명사를 alternative 그럼 대안이라는 뜻 써놨죠. 또는 복수일 때 PL이라고 쓴 건 복수인 거 알죠? 플로럴. 복수일 땐 양자택일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명사면 대안이고 형용사면 대안적인 양자택일의 라는 뜻도 있으니까 품사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고 예를 보겠습니다. have no other alternative. 여기 선생님 문법적으로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other 뒤에는 복수니까 s를 붙여야 되는 선생님이 오타 났어. s를 빠뜨렸어요. s 붙여야 돼요. have no other alternative.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할 때 other 뒤에는 복수,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씁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는 뜻이고 alternative 에너지는 이때는 alternative가 형용사니까 이렇게 꾸며줬죠. 얘는 대안의 에너지, 그럼 우리말로 유식하게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쉬운 부사죠. late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late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죠. 지마스터에서 배웠듯이 형용사면 늦은이고요. 얘가 부사면 늦게입니다. 그런데 lately는 late라고 하는 늦은의 형용사의 부사 형태가 아닙니다. lately는 전혀 다른 뜻으로 최근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최근에는 recently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of late 이렇게 쓰는데 얘가 부사예요. of late가. 원래는 전치사 뒤에는 형용사 못 쓰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는데 of late가 최근에라는 부사의 뜻이니까 이거 세 가지 같이 알아두고 예를 보면 Have you been here lately? Have you been here recently? Have you been here of late? 다 최근에 여기 와본 적 있습니까? 라는 현재 완료의 경험을 묻는 거죠. 다음에 expand입니다. expand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게 사방으로 이렇게 쭉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하다, 확장하다, 팽창하다 라는 의미고 expand facilities 그러면 facility가 이게 잘 봐요. 뒤에 이렇게 보통 복수의 형태로 써서 시설이 됩니다. 시설, 복수 형태로 주로 쓴다라는 거. 시설을 확장하다라는 뜻이고 이 expand의 형용사는 expansive인데 그럼 당연히 팽창하는, 확대하는 이런 뜻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뜻으로 툭 트인, 광대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An expansive definition 그럼 얘는 팽창하는 넓은 definition이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팽창하는 정의라는 게 뭐예요? 넓게 포함하는 정의, 포괄적인 정의라는 뜻이고 expand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extend인데 extend는 이런 거예요. 무언가가 하나 있으면 얘를 사방이 아니라 이렇게 양옆으로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 늘린다라는 개념. 그래서 보통은 시간을 늘리거나 연장할 때 또 많이 씁니다. 연장하다, 늘리다. 그리고 확장하다라는 사방으로 퍼지는 의미도 두 번째 의미로 있기는 해요. extend my visa 그러면 내 비자를 연장한다 라는 뜻인데 비자의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선의 개념으로 그럴 때 쓰는 게 extend고 extensive라고 하는 거는 아주 넓은 형용사죠. 광범위한 또는 두 번째 의미로 해박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해박한.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extensive knowledge를 폭넓은 지식 뭐라고 하면 돼? 해박한 지식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해박한 지식. 자, 다음에 genu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두 개입니다. genuine은 진짜의 또는 진짜인 이란 뜻과 두 번째는 마음이 진짜인 거예요. 진실한, 진심 어린 이란 뜻. 근데 선생님이 이 단어를 처음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genuine, 진짜인 이렇게 외웠어요. genuine, 진짜인. 느낌이 비슷하죠? genuine, 진짜이란 뜻일 때 동의표현으로 authentic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authentic이라고 하지 않고 n 다음에 t 발음을 생략한 다음에
authentic 이렇게 발음합니다. authentic, genuine, authentic 진짜의. a genuine patriotism, patriotism이라고 하는 게 애국심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단어가 여기 patriot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기까지, t까지. 이게 애국자예요. 명사로. 애국자. 우리가 왜 미사일 중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얘기 하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상대방이 공격하는 미사일을 내가 방어의 목적으로 이렇게 요격하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름을 그래서 애국자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발음은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patriot. patriot이고 an authentic signature 그러면 진짜 서명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진실한, 진심 어린이라는 의미로 genuine의 동의어가 그때는 sincere. 그래서 a genuine friend, a sincere friend가 진실한 친구입니다. 이 뜻도 알아두세요. sincere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sincerely yours 편지 쓸 때. 그죠? 그때 그 sincere입니다. 자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이 단어를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status입니다. status. 근데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status예요. status. stay가 아니라 stay. 그리고 터스가 아니라 T 발음이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status. 얘가 신분이나 지위, 자격 또는 상황이란 뜻도 있는데 1번의 뜻만 잘 알아도 고등영어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status가 지위. A rise in status 그러면 rise가 이게 상승이나 향상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어요. 여긴 향상 또는 상승. 여러분이 알고 있는 rise는 자동사로 오르다죠. 명사로 쓰면 향상이나 상승 또는 증가라는 뜻도 쓰입니다. 증가. 여기는 지위의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헷갈리는 단어가 뭐냐면 얘는 발음이 statue입니다. statue예요. statue가 조각상입니다. erect a statue 그러면 erect가 세우다예요. 우리 왜 homo erectus니 이런 거 들어봤죠? 직립보행하는 거. 그래서 erect가 세우다입니다. 세우다. 그래서 동상을 세우다라고 할 때 erect a statu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tate라고 하는 단어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들어봤죠? state는 원래 미국의 주잖아요, 주. 근데 state가 국가나 상태라는 뜻도 있고 얘가 또 동사로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술하다. 또는 두 번째 의미로 명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명시가 뭐예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현 중에 as stated 그러면 명시된 대로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원래 as 더하기 과거분사 pp를 쓰면 뭐뭐 된 대로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던 the patient state 그럼 patient는 여러분 뜻이 두 개잖아요. 명사면 환자, 형용사면 참을성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여기 명사의 소유격이니까 환자의 상태라고 해석하겠죠. 자, 그 다음 G마스터에 보면 동명사 관용 표현 중에 나와 있는 commit oneself to ing 동명사 ing 들어가는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G마스터에서 배우는 거는 밑에 있는 세 개일 겁니다. be committed to ing,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 헌신하다. 그죠? 근데 얘를 능동의 형태로 쓰면 얘는 항상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뭘 쓰냐면 목적격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commit oneself to ing 이런 형태로 쓰는데 그럼 직역을 하면 commit이 전념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무엇에 전념하는데 무엇무엇 하는데 전념시키다 이런 의미로 능동이 되지만 보통 다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원래 commit이라는 의미는 이 동사의 의미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 등을 저지르다 라고 할 때 범행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이거죠. 죄를 저지르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다 어떻게 써요? commit a crime이라고 하죠. 얘가 범죄를 저지르다. 그 다음에 자살하다 뭐라고 하죠? commit a suicide라고 하죠. 그때 이 commit이라는 동사가 첫 번째 뜻으로 저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는 안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 죄나 과오 이럴 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commit이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약속하다.
전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거가 다 전념하다 3번의 뜻인 거죠. 그죠? 헌신하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한 따위를 위임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얘가 다 똑같으니까 이거 한번 묶어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Commit herself to helping others. 그러면 그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전념시키다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전념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Be committed to helping others. 해석 똑같습니다. 의역하면 이 commit이란 단어의 명사가 commitment인데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동사였던 4개가 다 명사가 되죠. 약속, 전념, 위탁, 범행 이렇게. 그래서 commitment 여기 예를 보면 the government's commitment. 정부의 이때는 약속이니까 공약인 거예요. 약속. 정부의 약속이니까 공약이다.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니까요. 자, 다음에 sensibl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감각이 영어로 뭐죠? sense잖아요. 그죠? sense라는 단어가 명사로 감각이에요. 근데 이 sense의 형용사가 4개나 있습니다. 근데 sense의 기본적인 형용사가 누구냐면 감각의란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sensuous입니다. 얘가 sense의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감각이 있으면 얘가 뜻이 3개 있죠? 감각의 형용사면 감각적인, 그 다음에 이게 성적으로 어떤 감각을 느끼게 하면 관능적인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이 되게 민감하면 민감한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센스의 형용사는 원래 뭐다? sensuous. 그런데 많이 쓰는 비슷한 단어가 sens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중요합니다. 고등영어에서. sensible. 이게 어떤 사람이 분별이 있는, 지각이 있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여기 형용사로서 첫 번째 뜻. 지각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a sensible man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sensible person. sensuous 예 볼게요. sensuous impressions 그러면 이게 감각의 기본적인 감각이라는 단어의 형용사니까 감각의 인상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감각적인 인상 이런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sensitive는 많이 봤죠. 얘는 민감한이라는 뜻인데 제일 많이 들어보는 표현이 뭐냐면 민감성 피부, 민감한 피부 그러죠. sensitive skin. 그리고 또 어디에도 쓰이냐면 이게 우리 피부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민감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민감한 정보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도 sensitive information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다음에 육감적인, 관능적인이라는 뜻으로 sensu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고등영어에서 많이 나오진 않겠죠. 육감적인, 관능적인이니까 sensual attraction 그럼 관능적 매력 이런 뜻이고, attract가 원래 매력을 끌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다라는 뜻도 있는데 attraction이 기본적으로 매력이라는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reproduce입니다. 이렇게 잘라볼게요. re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again, 다시란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produce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생산하다예요. 다시 생산을 하는데 얘가 사물이 아니라 생물이야. 생물인데 자기와 같은 개체를 똑같이 또 생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번식하는 거예요. 생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물을 똑같이 생산을 하면 뭐가 돼요? 복제하는 거예요. 복사하다, 복제하다. 그래서 reproduce가 복사하다, 복제하다의 뜻일 때는 동의표현으로 duplicate 있는데 원래 duplicate, duo나 duo, duet 둘이잖아요. 그죠? 둘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duplicate이라고 하는 게 원래 du가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copy, 복사하다 알죠? 예를 보면 reproduce a work of art. work of art가 이게 예술 작품인데 이렇게 써도 돼요. 얘는 이렇게 한 단어처럼 artwork 붙여서 쓰거나 또는 띄어 써도 돼요. 예술 작품 artwork예요. T하고 W입니다. 예술 작품을 어떻게 해요? 모사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duplicate a key 그러면 duplicate이 뭐예요? 두 개로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니까 열쇠를 복제하다. 열쇠 복사한다고도 하죠. 그 다음에 copy a document 그러면 서류를 복사하다고. 자, 다음에 복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런 동사가 있어요. 근데 발음이 replicate이 아니라 replicate입니다. replicate이 동사로 복제하다인데
이 동사의 명사로 복제품 또는 모형이 replica입니다. replica 하지 말고 replica. 그래서 우리가 짝퉁 제품 얘기할 때 얘가 야 이거 짝퉁이야를 영어로 뭐라고요? 레플리다 이런 얘기 하는데 replica를 줄임말입니다. full scale replica 그러면 full scale은 스케일이 여기서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전체의 크기니까 이게 뭐예요? 실물 크기예요. full scale이 무슨 의미가 있다? 실물 크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모형 같은 걸 만들 때 실물 크기의 모형이라고 할 때 full scale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동의 표현과 각각이 왜 그 뜻을 갖는지를 설명하면 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태죠. 형태. 그죠? form을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형식적인, 그래서 공식적인. 그리고 official이 공식적인 이유는 office가 사무실이죠. 사무나 공무가 office예요. 그래서 official이 사무적인, 공무적인, 공적인. 근데 이 둘 다 그냥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formal 공식적인, official 공식적인. make a formal apology. 그러면 apology가 명사로 사과죠. 사과하다가 영어로 어떻게 돼요? apologize죠. apologize. 그리고 전치사는 보통 for를 쓰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 뭐뭐 때문에 사과하다. thank you for, I'm sorry for, apologize for 이렇게 이유를 말할 때는 다 전치사 for를 쓰고요. 그리고 unofficial announcement. 공식 발표입니다. 공식적인 발표. announcement가 발표란 뜻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표제어 딱 2개만 더 보겠습니다. partic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잘 보면 par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뒤에 클로 끝나는 것이 이게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만들 때 클이 붙는 것들은 보통 사이즈가 작은 명사의 뜻이에요. particle이 입자나 분자란 뜻이에요. 입자나 분자. 그래서 a particle of dust. dust가 먼지잖아요, 여러분. 노래도 있죠. dust in the wind 하는 거. 몰라요? dust가 먼지예요. 그래서 먼지에 분자하지 않죠. 먼지의 입자라고 할 때 a particle of dust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분자라고 하는 또는 입자라고 하는 게 particle인데 이 입자에 반대의 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은데 그게 반대 뭐 마이너스 기호를 쓰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대니까 anti가 붙는 거예요. anti particle. 반 입자인데 여기서 반이 절반이 아니라 이거 있죠. 반대할 때 반 한자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반 입자. 반대 입자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입자. 그 like an antiparticle. 반 입자처럼. 다음에 molecule이라고 하는 건 분자입니다. 분자. molecule이 분자. 입자 분자의 particle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분자를 말할 때 molecule이라고 하는데 a polar molecule에서 폴라가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게 폴라베어 있죠. 폴라베어. 폴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극이에요. 극. 남극, 북극 할 때 north pole, south pole 그러죠. 자석의 N극, S극 할 때 그것도 극이 폴이거든요. 그런데 이 폴의 형용사가 폴라예요. 극성의 분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이거 아톰이라고 읽지 말고 영어 발음은 atom이에요. atom. atom이 원자인데 atom의 형용사가 뭐냐면 원자의가 이렇게 쓰는데 영어 발음은 아토믹이 아니라 atomic입니다. atomic. atomic. 원자폭탄 atomic bomb. atomic. 그래서 split the atom 그러면 원자를 스플릿이 쪼개다잖아요. 그 원자를 쪼개는 걸 뭐라고 해요?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클리어스는 여러분들이 이 명사 핵이란 단어보다는 얘 형용사인 nuclear 이걸 더 많이 봤죠? nuclear 여기 atomic은 형용사로 원자의였잖아요. nuclear는 핵의란 뜻이죠. 핵의. 근데 이것이 원래 명사가 nucleus. an atomic nucleus 그러면 원자의 핵이란 말이고 다음에 우리 원소 주기율표 할 때 원소 있죠. 원소가 영어로 element. element가 원소인데 the fifth element 그러면 제5원소. 원소 5번째 원소가 붕소인가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맞죠? 자, 다음에 right이 의식인데 의식. 이게 뭔 의식이냐면 종교적인 의식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right하고 똑같이 ritual이라는 단어를 그냥 아예 동의어로 외우시면 돼요. 생긴 모양 비슷하죠? right. 오른쪽 할 때 그 right, 권리라고 할 때 그 right과 발음이 똑같으니까 듣기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right, ritual. 이게 의식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죠? 엄숙한이란 뜻인데. 발음 좀 어려워요? solemn이라고 있습니다. solemn. solemn이 엄숙한. 꼭 외워야 돼요. 고등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solemn. A solemn rite, a solemn ritual 그러면 엄숙한 의식. 다음에 세레모니는 다 알 거예요. 그죠? 세레모니는 우리 뭐 축구 선수가 골 넣고 세리머니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세레모니는 원래 격식을 차린 행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영어로 결혼하는 의식이니까 웨딩 세레머니 이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